혹시 밤잠 설치면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막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막 일찍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근데 또 잠 안 잤는데도 보면 행복하고 지금이야 뭐 BTS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영화 기생충도 있고 등등 한국이 낳은 세계 1등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불과 20년 전만 생각해봐도요 한국산이 세계 1등? 한국인이 세계 1등?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에이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 아닐까? 게다가 90년대 후반쯤에는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 그렇게 막막할 때쯤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면서 희망을 안겨줬죠. 아침이 되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고요. 과연 될까? 될까? 막 궁지에 몰렸는데 강철 멘탈로 막 연달아 우승을 하고 그렇게 점점 나라 경제가 회복될 때쯤에는 회복이 끝이라고? 아니야.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에 설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증명한 아예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버린 심지어 고난을 겪고도 막 좌절하지 않고 재기회까지 성공한 레전드들. 박남매라고도 하죠. 단지 스포츠를 넘어서 수많은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희망을 줬던 소위 영국 까방권의 주인공들이죠.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그 쓰리박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박지성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프리미어리그 우승,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까지. 근데 혹시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의 그라운드 박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이야 뭐 아내랑 같이 유튜브도 하고 뭐 사랑꾼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도 자신을 그닥 많이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인터뷰를 하면은 자꾸 끝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음 게임에 나간다면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생각합니다래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평범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게 되면 유명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유명해지는 건 싫은 거죠. 아무튼 지금이야 뭐 손흥민, 그 전에도 기성용, 이청용 등등해서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어색하진 좀 않지만요. 한때는 영국 프리미어리그가요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한국인이 밟지 못했던 유럽의 주요 리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한계를 깨트린 선수, 그 전설의 시작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뒷바라지하기에. 그리고 부모님도 반대. 체격도 작아.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안 그만둘 자신 있니?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 이거 그만둘 일 절대 없으니까 꼭 시켜달라고. 그리고 아이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참고로 이 소녀는 그 다음에도 약속을 몇 번 더 하거든요. 이 약속들이 지켜지는지는 뒷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생이 무거운 짐을 메고 막 30분씩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어른들도 만원 버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훈련 일지를 방불케 하는 일기장에 이 어린아이가 두 번째 스스로의 다짐과 같은 약속을 남깁니다. 아빠가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왜냐하면 내 꿈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으니까 실력이 쑥쑥 자라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차범근 축구상을 받아요. 참고로 이동국, 기성용, 손흥민, 이승우, 백승호, 황희찬 선수도 이 상을 받았어요. 아무튼 눈빛만 봐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어린 시절에 막 뛰는 눈빛이 막 엄청 빡!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162.5cm. 몸도 너무 말랐고 부모님이 막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없는 형편에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이려고 막 좋은 음식 구하러 다니고요. 고기 한 점 더 먹이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아버지가 정육점을 차리죠. 그런데 철든 아들은 부모님의 고생을 알았어요. 한창 클 때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막 간식도 안 사 먹고 메이커 축구화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대. 그래도 묵묵하게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세 번째 약속을 일기장에 남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축구로 성공해서 엄마 아빠에게 보답해야지. 정성이 통했는지 다행히도 키는 170을 고등학교 가서 넘겼는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축구도 잘했는데 원하던 대학 축구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대학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아무튼 프로 지명도 안 되고 그나마 받아주겠다던 대학에서도 입학도 취소해버리고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선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명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내 스스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되게 컸어요. 하지만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게요. 멈추지 않을게요.
운명과 같은 기회가 연달아서 찾아왔어요. 대학 입시철 막바지에 연습 경기를 하는데 어떤 대학 감독이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입시가 끝났으니까 열심히 안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막 죽어라고 열심히 뛰는 거죠. 그걸 눈여겨서 봅니다. 체격은 작은데 영리하게 한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뛰네. 쟤를 스카우트해야겠다. 없는 티오를 마련하려고 테니스부에 가서 사정을 하죠. 야, 티오 하나만 줘. 그래서 테니스부 티오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운이 트이기 시작한 걸까요?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첫 전지훈련이었어요. 올림픽 대표팀이 거기 온 거예요. 연습 경기를 했어요. 근데 공 잡은 박지성이 5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막 수십 미터를 뛰어가가지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어요. 대표팀 감독이 보다가 어라? 일주일만 같이 훈련해보자.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두 번째 약속, 국가대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대표팀에 가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막 실수도 하고 쟤 왜 뽑았어? 뭐 감독끼리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욕을 많이 먹고요. 그래도 박지성은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하고 있으니까. 배우면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도 대표팀 선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내 꿈이니까. 자, 이제 누가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귀인. 그리고 박지성 축구 인생에 결정적인 귀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염원을 이뤄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명장 거스 히딩크였죠. 왜 월드컵 편에서 했던 얘기지만요, 2001년 1월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거든요. 막 살얼음이 끼어있는 아주 추운 날씨에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박지성이 미끄러질 만도 한데 거기서 막 태클을 하고 전국에 있는 후보군을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박지성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설마 나를 뭐 주목이나 하겠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박지성을 보고 히딩크는 주목하죠. 정신력이 훌륭하다. 그리고 박지성은 히딩크호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죠.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는 박지성한테 그랬대요. 히딩크 감독이, 지성,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는 잉글랜드 같은 리그에 갈 수 있을 거야. 히딩크의 안목은 적중했죠. 왜 유명하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된 애를 데려다 쓰느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주전 공격수로까지 기용된 박지성은요, 월드컵 직전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한 골, 그리고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또 한 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 우려를 불식시킨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월드컵이 개막하고 한국의 사상 첫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골이 박지성의 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골을 넣은 박지성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믿어준 히딩크 감독에게 그대로 달려오죠. 생일 축하해. 2년은 월드컵 끝나고도 계속됐어요. 히딩크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PSV 에인트호벤 감독을 맡거든요. 그때 박지성한테 영입 제안을 하죠. 고심 끝에 소속팀에 사상 첫 우승을 안긴 다음에요, 2003년 22살의 박지성은 유럽 무대에 진출합니다. 근데 막상 유럽에 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 부상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컨디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뛰면 막 홈팬들이 막 야유를 막 퍼붓는 거예요. 무자비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보러 왔는데 거기다가 막 술 먹고 막 던지고. 홈팬들의 야유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히딩크 감독은 주로 박지성을 원정 경기에만 뛰게 하죠. 그렇게 1년여를 보내고 박지성의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서 컨디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완벽하게 부활했는데 그 많던 야유가 환호로 바뀌었죠. 특히 2005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AC 밀란과의 4강전에서는요, 선취골을 넣은 박지성이 서포터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일어나서 응원하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막 엄청났어요.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때 박지성의 그 순간을 지켜보던,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약 28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수많은 우승으로 이끈 명장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어요. 참고로 처음에는 히딩크도 뭐 잉글랜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놀랬다고 하죠. 갈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맨유를 가다니. 이거 뭐 당시 최고의 구단이잖아요. 뭐 유니폼 팔러 간 거 아니냐 등등의 뭐 마케팅용이다 비난도 좀 듣고 비아냥도 들었어요. 근데 박지성은 내가 가서 벤치를 지키는 것도 좋으니까, 가서 구경만 해도 좋으니까 가서 좀 보고라도 오자, 무조건 가자, 이건 간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중간에 잘릴 수도 있으니까 집을 사지는 않고 새를 얻었대요. 그렇게 박지성은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가 되죠. 그리고 많은 우려와 달리 약 7년 동안 맨유에서 200경기 넘게 출전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수많은 위협을 이뤄냅니다.
당시에 박지성이 들었던 2개의 심장, 3개의 폐라는 말은 일종의 훈장과도 같았죠. 이후에 박지성은요, QPR, PSV 아인트호벤을 다시 거쳐서 2014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축구 선수로 24년 동안 뛰면서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어렸던 선수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팀의 주축이 됐고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고 뛰었는데 국가대표로서 박지성은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은 선수, 그리고 100경기 이상 뛴 레전드로 기억되죠. 무표정하게 일본 응원단 울트라 니폰을 노려보는 박지성의 얼굴에는 무한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박지성은요, 수많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희망을 줬고요.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로 활약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어린 시절 마음속으로 품었던 3번째 약속, 축구로 성공해서 엄마 아빠에게 보답해야겠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몰라봐도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젠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입증한 영원한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쉽게 내보이지 않았던 박지성이요, 놀라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부터 또 다른 레전드 2명과 함께 예능에 나오기로 한 건데요. 이 캐스팅 어떻게 했나 몰라. 설마 또 뭐 말끝마다 또 생각합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러진 않겠지, 설마. 사실 뭐 영국에서 에브라랑 막 이렇게 놀 때 보면 되게 잘 놀고 말도 잘하니까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냅니다. 나는 바보냅니다. 아무튼 은퇴 뒤의 삶을 공개하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레전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아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레전드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